러시아 아이오딘 대량 구매, 핵전쟁 준비? 이렇게 되네. 이게 참 문제인데 일단 덜컥 걸리는 빌런이 딱 보여. 아이오딘이 뭐야? 아이오딘 뭐 아이오딘가 무슨 비브라늄이야? 무슨 약간 마블에 나오는 금속 같기도 하고 아이오딘 이겁니다. 이거 보니까 무슨 저기 집시에 어떤 나오는 막 이런 수정 구슬 같기도 하고 한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요오드는 많이 들어봤죠. 요오드 왜 스포이드로 요오드 용액 요오드 아이오딘이 요오드인데 그 우리 다쳤을 때 바르는 포비돈 그게 요오드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오를 빨리 읽어봐. 이오드 아이오드 이거야. 근데 이게 과거에 이제 화학 같은 게 우리가 사실은 일제 치하에서 일본식 번역투나 이런 게 많이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사실 2차 대전 전에는 독일, 일본이 강대국이었잖아요. 물론 지금도 강대국이지만 그렇다 보니까 독일식, 일본식 표기법들이 막 혼재됐던 것들. 그러면 아이오딘이 요오드예요? 순화한 겁니다. 그거를 기술 표준원이 우리 이제 아이오딘으로 갑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최직원님이 염총장님이 이과. 그렇죠. 제가 화학 전공, 화학 2 했었습니다. 화학 2 했었고. 화학 좀 했어요. 화학 좀 했고. 과학반 반장 출신. 아스피린 합성하고 뭐 그랬다고. 아스피린 합성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딘인데 문제는 이 아이오딘이 약으로 나와요. 여기 이런 약으로. 알약으로 이렇게 먹는 거구나. 근데 이제 포타슘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포타슘이 이제 칼륨이에요. 칼륨. 우리가 아는. 그러니까 포타슘 아이오딘은 뭐냐면 요오드와 칼륨입니다. 요오드와 칼륨이 약인데 일단은 요오드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해요. 갑상선 호르몬의 주성분이야. 호주머님 화학2 디테일 이렇게 하시는데 화학 2. 휘주고님도 화학 2 하셨어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원자번호 53번. 그래서 요오드와 칼륨 내가 뭔 얘기하다가 우리 몸에 꼭 필요해. 티록신이라는 행님장님이 염총장님이 융합형 인재시구나.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화학대고 경영의 국제법 전공의 댄스까지. 성대모사 되잖아. 성대모사. 오바마. 그래서 갑상선에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근데 그래서 먹어줘야 돼. 해조류 같은 거에 있다고 하잖아. 흔히. 요오드 맞아. 우리나라 사람 걱정이 없어. 우리는 김을 작사를 내 그냥. 사실은 이렇게 해조류 많이 먹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맞습니다. 외국 유학생들이 한국 와서 놀래잖아. 끓여 먹고 뭐 펴서 먹고. 한국 애들이 까만 종이를 먹는다고. 본국에 막 보고하고. 블랙 페이퍼 먹는다고 그래서 줘요. 줬더니 어떻게 해? 맛있지. 환장해. 그것만 찾아. 그래서 우리는 걱정은 없는데 문제는 이 요오드가 핵전쟁 긴급 의약품으로도 쓰인다는 겁니다. 이게 핵전쟁 때 이제 피폭이라고 하는데 이 방사능 축적을 좀 완화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핵무기가 터지면 방사성 요오드가 나오는데 이게 우리 몸에 노출이 되면 갑상선으로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암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일본 후쿠시마 사태 때도 갑상선암 발생률이 되게 높아진 이유가 바로 이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약을 먹으면 얘도 요오드잖아. 그렇죠. 얘가 먼저 들어오는 거야. 그거 어떻게 돼? 호텔 방이 어떻게 돼? 쭉쭉 이제 차 있으니까 만실이야. 그러면은 방사성 요오드가 왔다가 이제 예약 문의를 하잖아. 자리가 없네. 자리 있어야 돼. 제 갑상선은 이미 만실입니다. 이러면은 배출된다는 거야. 그래서 갑상선암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긴급 의약품인 거고. 근데 한 매체가 이런 보도를 했어요. 더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인데 러시아 조달청 홈페이지를 뒤졌습니다. 근데 입찰 계획서가 올라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크렘린궁, 그러니까 러시아가 500만 루블, 그러니까 약 1억 2천만 원 정도의 아이오딘, 요오드, 알약을 구입할 계획이라는 걸 딱 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 사나흘 정도 걸리는데 구매에 핵전쟁을 대비하는 거 아니냐. 아니 이거 왜 사? 아니 이거 갑자기 얘네들 왜 사는 거야? 그것도 긴급 입찰을 왜 해? 그렇죠. 러시아가? 그래서 핵무기 발사가 어떻게 보면 임박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관측이 제기됐는데 다만 이게 아이오딘을 구매한 게 조달청을 통해서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구매하는데 지금 긴급 입찰을 한 거거든요. 근데 긴급 입찰을 한 시기가 되게 묘해요. 왜냐면 지금 러시아에서 투표가 막 끝났거든요. 이게 무슨 투표냐면 이 얘기 잠깐 하고 가자면 이제 이게 요오드와 칼륨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투표함 보이십니까? 네. 투표함 일단 딱 육안으로 보기에 어때요? 뭐 투명하네요. 투명해. 이런 투표가 없잖아. 네. 근데 투표용지를 접어. 북한에 있어 이런 투표. 북한에. 투표용지를 접어 안 접어? 북한 투표 보셨어요? 좀 못 봤습니다 사실. 그 노동당이
투표장의 어떤 재집권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투표하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넣는 게 다 보여. 이렇게 보이네. 아, 찬성 투표함과 반대 투표함이 따로 있다니까. 그거는 저기 비밀 투표가 아니지. 비밀 투표 아니죠, 당연히. 예. 근데 얘는 좀 난 게 투표함은 그래도 하나야. 하나인데 투표용지 펴서 투명하게 넣습니다. 투명하게. 그리고 여기 안 나오지만 옆에서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맞아요. 총을 들고. 네. 이러니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는 건데, 이 투표가 어디서 하는 거냐면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원래 우크라이나 땅입니다. 기존에. 근데 러시아가 이만큼 밀고 들어왔잖아. 빨간색 부분. 그렇죠. 이 부분에서 합병 투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지 주민들을 상대로. 그래서 그래 가결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가결이 됐어요. 조금 전에. 찬성률 보십시오. 98.42%. 그다음에 도네츠크주는 99.2. 자포리자주는 93. 근데 이 자포리자주가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이제 원전이 자포리자주에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쪽이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군 쪽에는 유럽 연합에서 아까 얘기했던 아이오딘 알약을 550만 정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쵸. 근데 거기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러면 러시아가 긴급해서 이게 구매하려고 하는 이 아이오딘이 이 자포리자주 원전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긴급하게 공급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향후 자기들이 터뜨릴 핵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건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이제 분분하다. 네. 근데 이제 확실한 건 뭐냐면 지금 이 러시아가 이 합병 투표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핵전쟁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가 예비군 징집을 다시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장비가 말이 아닙니다. 2차 대전 때 장비를 그대로 지금 쓰고 있다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지금 현대식 무기를 만들려면 지금 전자전이 필수잖아요, 요새는. 그렇죠. 근데 전자장비 다 뭐로 만듭니까? 그 안에 뭐 들어가겠어? 다 칩하고 반도체 들어가는데 그 반도체가 수급이 안 되죠.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현대 장비를 못 만드니까 재래식 장비를 쓸 수밖에 없는데, 재래식 무기 중에 쓸만한 게 이제 핵만 남은 거예요. 웬만한 건 다 소진되고 탄약도 부족하고 병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보니까 재래식 무기에서는 이제 EU가 아니고 이제 그 서방 국가의 일부 국가들에서 그러니까 제공해주는 무기에 그렇죠.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안 돼요. 하이마스라든지 아니면 그냥 어디 보면 그 대전차 로켓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러시아 탱크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이제 보도들이 계속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를 전세를 역전시킬 방법은 국지적으로 핵을 쓰는 방법밖에 없다. 근데 핵을 막 쓰면 또 욕먹잖아. 욕먹긴 싫은 거야. 근데 저는 사실 조금 다르게 봅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쓸지 안 쓸지는 굉장한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판단이거든요. 그쵸. 핵을 쓸지 안 쓸지. 그 핵을 쓸지 안 쓸지 임박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단서를 주는 것도 굉장히 전쟁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걸 조달청 홈페이지에 구매 계약, 입찰 계약 올려놓고 공개적으로 구매를 한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쏠 거야라는 건 그 시간은 극비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단서를 왜 줘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전략상으로는 잘 맞지 않고, 만약에 진짜 자기들이 핵전쟁을 하기 위해서 요우드가 필요하면 뒤로 사겠죠. 근데 이걸 조달청 홈페이지에 올려놓는다? 이거는 강한 메시지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까지 준비를 하고 있거든. 너희도 마음 잘 고쳐먹고 협상에 나서든지 말리지 마. 이런 전 메시지로 보이거든요. 아니 그래서 지금 그 시나리오대로라면 이거 합병됐잖아요. 네. 그럼 요거 먹고 끝내자 이렇게 될 수가 있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근데 그걸 과연 우크라이나가 받겠냐 이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전쟁이라는 게 이제 전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6.25 전쟁도 우리의 한반도가 하나로 된 다음에 적화통일 말고 하나 된 다음에 끝났으면 좋았겠죠. 근데 양측의 힘이 그렇죠. 균등하고 비등비등한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고지전을 벌인다든지 아니면 이런 국지전을 벌이는 거는 인명 피해가 정말 너무 크게 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양측의 힘이 지금 말씀드린 순간 딩딩대학의 동접자가 150명 박수 한번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균형이 맞으면 그런데 그 균형이 지금 안 맞거든요. 러시아가 밀려요. 핵을 안 쓰면 밀리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뺏었던 땅 도로 다시 뺏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투표해서 일단 침 바른 거야, 일단 빨간색으로. 침 바르고 이제 넘어오면 우리 땅이야. 그럼 나 이제 핵 쓴다.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그게 그냥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서 여기서 딱 멈추면 그나마 좋은데. 아니 전쟁의 원칙에 위배가 돼요. 전쟁의 일원칙은 기습이에요. 상대가 공격할 틈을 안 주고 하는 게 사실은 전쟁의 기본인데 뭐로 조달청 홈페이지에다가 요거들을 올려놓냐 이거야. 그치. 나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거는 전략적 판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로까지 우리는 저희 대부분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 배수의 진을 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쵸. 야, 난 요오드도 사놓고 다 해놨으니까 이제 핵 버튼만 누르면 된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낸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상황이라면 좋겠는데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도 침공은 에이 쟤네 침공 못해 설마 그런 경제 제재 감수하고 저거 침공을 하겠니? 그랬는데 결국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번 돌아버렸다 막 이런 메시지를 보낸 전례가 있기 때문에 우려는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많은 기사들도 이거 왜 사는 거냐 이러면서 좀 불안감이 좀 조성되는 듯한 분위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러시아도 잘해보자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근데 핵을 쓰는 순간 사실 모든 세계를 적으로 돌리면서 전황이 불리해지고 본인들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다는 건 그들이 잘 알 거예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빠지고 싶어도 출구 전략이 없어서 못 빠지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동원령을 내릴 정도면.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주민투표 가결하고 어떻게 보면 전쟁의 성과 이 정도의 지역을 우리가 해방시켰다라는 우리 먹었다. 성과하고 하지만 뭐 강한 러시아가 뭐 한 번이라도 더 도발하면 우리 더 참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마무리하지 않겠냐. 우리 요오드도 있어. 이제 여기까지 하자. 네. 다음에 혼내준다. 네. 이런 느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살펴봤고요. 네. 그리고 조달청에 이게 서류를 많이 내야 돼. 아 그래. 힘들어 아주. 이게 정부 사업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근데 조달청에다가 요오드를 구매한다는 건 내가 볼 때는. 네.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합병은 내일이라고 합니다. 네. 내일로 어떻게든 예정돼 좀 있어요. 확전만은 막았으면 하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네.